자, 이제 명암을 넣기에 앞서서 명암을 넣기 좋은 초기 명암 색감 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필 이렇게 뾰족하게 썼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깨끗한 선 유지하기 좋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초기에는 너무 세워서 날카로운 이런 선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적당히 눕혀서, 너무 바닥에 또 눕혀도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조금 세워서 약간만, 각도로 보자면은 대략 요 각도 한 15도, 20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선을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연한 선들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지울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정도의 농도면은 지우개로도 아주 잘 지워지니까요. 그 정도의 명도로 가장 밝은 데 일단 놔두고 합시다. 1, 2, 3, 그 다음에 4라고 했으니까 2번부터 들어갈까요? 한번 쭉 편안하게 명암을 쭉 한번 넣어봅시다. 처음에 들어간 초기 명암은 너무 명암 차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거의 나란히 명암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의 좌우 돌출되는 이런 선들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바깥쪽 같은 경우는 지워주면 될 것이고, 좌측 이 어두워진 쪽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지금 명암 넣은 중간색 명암보다는 더 어두운 색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 쪽을 칠해볼까요? 일단은 밝은 데와 경계되는 이 경계부터 칠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색을 끌어 내려오면 됩니다. 그냥 쭉 따라서 한 번에 명암이 깨끗하게 안 칠해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비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칠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자도 한번 대략 한번 색을 넣어 볼까요? 이렇게 살짝. 역시 얘도 이렇게 바깥으로 선이 좀 나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요령이니까 많이 쓰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약간 지저분한 명암들이 보이죠? 가까이 볼까요? 겹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이런 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진한 색이 나오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특히 주의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이 경계 부분이죠. 다른 밝은 명암이나 어두운 명암, 이 경계, 서로 두 개의 명암이 만난 이 경계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안 되면은 연필로 글씨 쓰듯이 잡고 한 번씩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 이제 아직도 밝은 부분을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명암을 살짝 다듬어 봅시다. 좀 거칠어 보이는 애들을 한번 다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중간이니까 여기까지만 갑시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 앞서 얘기했듯이 시작점을 좀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특히나 이 꺾이는 부분이죠. 두 개가 만나는, 밝은 데와 만나는 이 경계 부분은 안쪽 부분보다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약간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암을 채워주시고요. 선 방향은 지금 이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사전에 미리 좀 꼼꼼하게 명암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지금 처음에 좀 거칠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반복해서 명암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따라가는 명암인 이런 각도를 따라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선이 긋기 어려우면은 연필 글씨 쓰듯이 연필 잡고 이렇게 미리 좀 체크를 해두고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 연필을 접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방식의 연필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끊고 매점, 경계를 날카롭게 잡는다랄지, 어느 선까지만 명암을 둔다랄지, 이런 경계 처리하는 게 많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많이 익숙해지니까, 혹시라도 좀 거치게 나온다랄지, 경계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번에 너무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비교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자는 초반부터 아주 검은색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요, 한 번에 내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명암이 균형이 맞는지 이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역시 이것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본다 그러죠. 한번 체크해 본다는 전제하에 하시고요. 그림자는 근본적으로 물체보다 어두운 색감을 나올 수밖에 없죠. 어두운 색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체 가려져 가지고 바닥에 가려져 있는 명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가시고 이 뒷부분 쪽도 선이 별로 드러나지 않게끔 가능한 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애써 선을 내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색으로 바로 느껴지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준다, 뭉개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선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느꼈을 텐데 제가 이 경계선이 좀 진했던데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고 놔뒀었죠. 근데 지금 대략 그 선이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선들도 지금 점점점 연해 보이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명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은 아예 칠하지도 않았죠. 어차피 가장 맑은 명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균형이 맞는지 이쯤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나 명암에 대한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지저분한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우개로 얘들도 한 번에 그 자리를 바로 가지 마시고요. 주변을 정리해가면서 점점점 안쪽으로 진입해서 중요한 부분에선 천천히 반복하시고 이렇게 한번 쭉 지워주시고, 그리고 지우개 가루는 꼭 바깥으로, 그림 바깥으로 좀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아있으면요, 이 연필이 지우개를 지나가면서 튕기는 바람에 깨끗한 명암이 나오지가 않아요. 멀어지는 부분, 그림자는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진한 명암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부분보다 멀어질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경계가 흐려진다라는 전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뒤쪽은 제가 의도적으로 시작부터 약간 흐리게 한 감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필요한 선들 한번 쭉 지워볼까요? 제가 가볍게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법 힘을 주고 꾹 눌러서 지운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경계선은 살짝 살려놓고 가도록 하죠. 제가 끝날 때쯤 이 선도 역시 아마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텐데 이렇게 살짝 지우고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모서리의 뾰족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제법 깨끗하게 나와지죠.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기초 명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가까이에서 선의 느낌을 한번 살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향으로만 거의 들어갔다시피 할 정도고, 여기는 한 2번 정도,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한 2번 정도 들어갔겠죠. 밝은 쪽은 거의 건들지 않아서 이렇게 지저분한 명암도 좀 살아있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 부분을 제가 그나마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밝은 쪽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요 모서리 부분 있죠? 요 만난 요 모서리 경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꼭, 다른 부분은 명암을 묻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미리 꼭 살려주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물체 내에서 아마 한 군데 정도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밝은 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선이 약간 튄 게 있네요. 이거 잠깐 집어내고, 이 밝은 부분은 다른 측면이랄지 뒤로 가는 면이랄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무조건 앞쪽이 밝고 뒤쪽이 살짝 흐려진다. 명암으로 표현하자면 앞쪽이 밝은색, 이 뒤쪽이 살짝 어두운 색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밝은 쪽부터 바로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은 뒤쪽 부분부터 살짝 이렇게 한번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오면서 살살 밝아지게끔 한 번 정도 살짝 이렇게 명암을 넣어줘 보시고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색이 들어갔죠. 어찌 보면 좀 탁해진 듯한 느낌도 좀 나는데요. 그 다음에 형태 방향을 따라서 한 번씩
더 명암 한 번씩 더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구분 없이 그냥 선을 계속 긋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연스럽게 밝을 때는 바로 밝은 명암을 넣어주고 어두울 때는 바로 어두운 색을 넣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들이 다 똑같은 선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진해지는 선을 계속 그으면서 약간씩 맺힘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앞쪽은 연하게, 뒤쪽으로 가서 좀 진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좀 밝고 뒤쪽이 좀 진하게 눌러지는 이런 식의 명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밝게 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림은 가능한 한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집게가루 털어주시고 뭘까요? 이 정도만 해도 대략 이 입체감은 이만큼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연필에서 나오는 가장 선명한 명도까지, 가장 진한 명도까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제일 이제 진한 명암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반복해서 쓰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까 했을 텐데, 밝은 부분이 됐든 어두운 부분이 됐든 이렇게 반복해서 먼저 기준이 된 명암을 잡아봅시다. 기준 명암은 아무래도 어두워야 될 부분을 먼저 잡는 게 맞겠죠. 가장 어두워질 명암을 찾아 놓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얼마큼 밝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게 기준 명암이 되게끔 먼저 기준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따로 노는 명암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밀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방향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계 각도만 유지가 될 수 있더라 그러면은 프리하게 좀 자유롭게 명암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맺히지 않게끔 명암이 점점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다가 느닷없이 뒤에서 좀 뭉치는 명암이 나온다랄지 그러지 않게끔만 좀 신경 쓰면서요. 짧은 선이 됐든 긴 선이 됐든 또는 진한 선이 됐든 요란 선이 됐든 그 맺히지 않게끔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명암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명암 넣으면서 제가 살짝 참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측면에 여기에 들어가는 명암이 생각보다 진하다는 느낌을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육면체 한 락을 그릴 때 가장 진하게 나와야 될 색은 사실은 그림자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진한지, 왜 이렇게까지 진해져야만 하는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과정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끝날 때쯤 되면은 그림자 부분이 가장 진할 수 있게끔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저도 오래간만에 지금 육면체를 그리긴 하지만 눈으로 오랜 시간 이걸 관찰해 왔었기 때문에 끝날 때의 명암이, 끝날 때 이제 마지막 최종 명암의 정도를 대략 감안을 하면서 명암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좀 맺혀 있는 명암들이 보이죠? 선이 가다 만 것들이랄지 이런 것도 역시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각도는 자유롭게 쓰시고요. 제일 깨끗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각도로 명암을 쭉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크게 얼룩덜룩하진 않죠? 제가 이 카메라로도 바라보게 되고 눈으로도 실제 그림을 봐야 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명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네요. 이것들은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요, 명암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두운 또는 두 번째로 밝은 얘를 한번 살짝 봅시다. 이 중간 명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 자료에서도 설명을 했겠지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명암 처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쪽 부분을 진하게 처리하고 뒤쪽을 멀어질수록 흐리게, 즉 이제 회색의 경우에는 멀어질수록 밝게 표현하는 원근 표현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선명도가 흐려진다. 앞부분보다 좀 덜 선명히 보인다는 전제하에 흑백으로 처리할 때는 오히려 앞쪽을 진하게 하고 뒤쪽을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첫 번째고요. 역으로 앞쪽을 좀 밝게 하고 멀어질수록 흐려진다. 멀어질수록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즉 어두워진다는 전제하에 뒤쪽을 진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이건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큰 형태의 이런 사각 육면체 건물이 있다고 할 때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면 한 1km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확실하게 앞쪽이 선명히 보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뿌옇게 보이는 걸 아마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간접적으로 이 육면체를 그리는데 그러한 가상의 설정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죠. 면 중에는 마지막이겠네요. 세 번째 면인 위쪽은 이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선명히 되게끔 중요한 것은 뭐 한쪽 방향으로 하면 어두워진다랄지 또는 반대쪽 방향으로 하면 어두워진다랄지 이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꼭지점이 제일 앞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갈수록 무조건 뒤로 갈수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어두워지고 이쪽으로 갈 때도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이 방향으로 점점점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지금 가로 방향의 선이 가장 효과적인 선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모서리에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선명한 선을 이렇게 끝부분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선명한 선을 약간씩만 나타내 주게 되면 아주 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짝만 어둡게 해줘도 이런 명암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비교해보면은 조금 맺혀 있고 가다 너무 하얘졌다랄지 약간 허옇게 비어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겁니다. 측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조금 어둡고 나머지가 약간 비어 보이는데 이런 간극을 좀 조절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대략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지금 명암이 들어간 걸 아마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많이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뭐 한 번만에 이 색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경우에도 이런 육면체를 뭐 제가 여러 번 그릴 이유는 없었지만 과거에 이제 석고 소묘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 번에 거의 완성에 가까운 명암을 내는 것들 연습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상을 소모한다 그럴 때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그려질 만큼 여러 번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은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냈던 그라데이션의 그 연수 효과가 이번 육면체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라데이션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거칠어도 여러분들한테 샘플링을 한다는 전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코 뭐 제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 하나 그린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못해도 아마 대략 1시간 내외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그린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어디 살짝 밝은데 뭐 좀 눈에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크게 전체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많이 가고 있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면에 대한 명암은 대략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게끔 칠해진 것 같고요. 그림자 부분만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림자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제일 어두운 명암이지만 굳이 뭐 블랙에 가까운 색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어두운 면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게끔 뭐 명암을 우리가 11단계로 나눠 가지고 블랙이 11이다 라고 할 때 그림자는 대략 한 9에서 8 정도 명암으로 들어가지고 대신 여기 시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가 막 시작하는 물체에서 막 가려지기 시작한 이 경계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들보다 좀 더 진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역시 아까 밝은 면에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이 밝은 면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앞에서 뒤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이게 지금 우리가 평면이긴 하지만 여기가 앞이고 제가 뒤쪽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가면서 점점 밝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만 갈수록 흐려진다 이건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밝아진다. 아니 또는 흐리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명암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양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흐려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계가 밝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경계가 살짝 이렇게 흐려질 수도 있죠. 네, 지금 연필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필을 종이에다 딱 댔을 때 종이와 만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선명한 반면에 멀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경계가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효과가 여기서부터 뒤로 가면 점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만큼 이런 식으로 경계를 살짝 흐려질 수가 있겠죠. 참 쉽죠? 미안합니다. 얄밉게 장난처럼 얘기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어려운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뒷면도 이 세워져 있는 면보다 더 어두워야 되는 게 맞고요. 살짝 한번 처리해 봅시다. 약간만 어두워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 빛의 속성이라는 것이 완벽한 이론 하에서는 아마 진공 상태가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는 마치 모든 명암이 칼로 오른 듯이 완벽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랄지 또는 먼지나 기타 뭐 반사 요소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들게 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수용해서 표현하는 거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적용해서 할 때 어느 정도 약간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앞부분이 좀 선명하고 뒤가 흐려지는 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실제감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자 한번 볼까요? 대략 자, 요 정도 그림 상태면은 형태를 조금만 한번 더 봅시다.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좀 처진 듯한 느낌 나는데 여기만 약간 가다 좀 휘어진 것 같죠.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갑시다. 마무리. 제가 좀 빨리 마무리를 들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드라마 제목도 있던데 보고 또 보고. 네, 이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지우개 사용 중에 살짝 찍어내기가 있었죠. 이 경계가 약간 흐려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약간 밝은 쪽으로 좀 뭉개져 있죠. 이런 것들을 닦아내기보다는 경계 모서리에 맞춰 갖고 살짝 찍어내고 이렇게 살짝 찍어내고 하면은 여기가 밝아진 걸 볼 수 있죠. 또는 톡톡톡 넓은 면을 가지고 톡톡톡 칠해주고 하면은 살짝 밝아진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뭉친 부분도 이렇게 톡톡톡 해서 좀 풀어주고 그러면 하였던 부분이 이렇게 까만색이 묻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이걸 깨끗하게 털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좀 뭉쳐있는 듯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여기 약간 뭉쳐있는 거 볼까요? 얘들 톡톡톡 이렇게 해서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구멍이 뚫렸네. 이렇게 빼주는 듯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때 얘기했지만 선을 너무 뭉개지 말고 살짝 이렇게 뭉개줘 가지고 거친 것들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나요? 살짝 뭉개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과제에서 이 육면체 그리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했으면 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얼마큼 밀도 있게 했나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형태를 과연 육면체를 정육면체의 느낌이 나게끔 꼼꼼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명암은 각 세 개의 면에 명도의 차이가 나게끔 잘 처리했는지 또 각각의 면들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과 중간 부분의 명암 기준들이 앞에서부터 어두워진다, 앞에서부터 흐려진다, 또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좀 밝아진다. 그림자 제일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풀어진다. 이런 기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또 성적에 또 뭐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랄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작업은 한 번도 끝나지 않고요. 이번 학기 말까지 순차적으로 차분히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발전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간씩 여유를 갖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략 25분이 흘렀네요. 이런저런 설명 포함하면은 그리는 데만 들어간 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 장에 하나의 육면체를 지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완성을 보시죠. 약간 어색한 부분들, 뭐 약간 통통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은 보조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의 모서리 부분 있죠? 반듯하겠죠? 걔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보고 끝과 끝을 맞춰놓고 지우개로 여기를 깨끗하게 지워주면요, 뚝 띄어내면은 완벽하게 칼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요령이나 이런 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손을 본다라 그러면은 뭐 얼핏 사진처럼 보이는 뭐 그런 작업도 불가능하진 않겠죠. 다만 육면체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그린 그림은 순수하게 지금 어떤 가정하에 그린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정하에 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빛이 어떤 각도에 들어오고 그럴 때 이런 명암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사실적인 느낌으로 멈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 물체를 앞에 놓고 걔를 똑같이 드로잉을 한다, 소묘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주변 환경이랄지 또는 명암의 정도를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표현까지가 이번 여러분들이 작업에서 표현해 내야 될 육면체의 입체감이다, 공간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멋진 작업들 만들어내시기 바랄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